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양시장 다 음봉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승 마감했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돌직구를 한번 날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IPO 논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부채 회사죠. 지금 상장 심사 기간도 지나서 아직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연내에 상장할지 아닐지 지금 띄우고 있죠. 물론 이동채 회장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 차명계좌 이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사실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우회 상장, 스펙 상장을 하려고 하는 3프로TV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가장 기업이 상장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금 조달을 통해서,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의 부의 극대화, 그런 가운데에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지요. 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한민국의 1등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못해줄 망정 시간을 질질 끌어서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죠?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도 상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구독자 수가 3프로TV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가 286개나 있지요. 그죠? 그렇다면 형평성의 논란, 나중에 우리 주식시장에 그죠? 유튜브 채널 기업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메타가 중국 선동 계정 7,700개를 적발했다. 친중국 메시지를 확산하고 반서방을 선동하는 부분,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난주 그죠? 주식시장에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월요일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리고 화요일에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비판적인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대서특필하는 경제신문 기사들은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세상을 장악할 것처럼 그런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죠. 물론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나름대로의 기술을 확보하면서 저변을 확대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 CATL이 10분 충전에 400km를 달리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내년 초에 만들어서 자동차에 탑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중국 선동 계정이 7,700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이야기하고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국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선동에 능하다는 거. 공산당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선동입니다. 그죠? 사실 CATL이 이야기하는 10분 충전에 400km를 달릴 수 있는 리튬 인산철을 만드는 이 고방전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우리나라 삼성 SDI도 2010년에 만들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더 기술 개발을 안 했을까요? 그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행여나 초고속 충전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확보한다면 그 리튬 인산철의 장점이었었던 수명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BYD의 블레이드처럼 그죠?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다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리튬 인산철이 그죠? 배터리가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정말 그죠? 그런 배터리의 부분에 효용성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는 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나가던 차, 조선철강
노심초사, 노조의 파업 부분이 나오고 있죠. 저는 여기서 파업의 잘 유무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위기와 미국의 금리 긴축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주력 산업의 이 파업 위기 그리고 노사가 공멸하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내용 부분, 자세한 내용은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건 짚고 넘어가야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인터뷰가 있었죠. 긴축은 신중해야 하고 과잉 긴축과 과소 긴축이 위험이 모두 존재한다. 의도된 모호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중립금리 상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죠? 이 미국의 8월 CPI가 9월 13일 날 나옵니다. 물론 내일 개인 PC 물가지표가 나오고 또 금요일 날에는 고용지표가 나오고 매월, 매주, 매일 그죠? 경제지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것이 작은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금리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옆에 표에 금리 9월, 11월, 12월 사실 잭슨홀 미팅 이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는 9월은 금리 동결, 11월은 0.25bp 인상할까 말까, 그죠? 파월에게 남은 건 마지막 남은 무기는 0.25bp 인상 그 정도뿐인데 저는 그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위기와 그리고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의 피벗 전환 기대감보다는 중물가, 중금리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산업의 지형을 바라보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었던 부분은 그죠? 노동시장의 과열 부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직이라든지. 그죠? 구인 실직 비율도 내려오고 있는 부분. 2021년 코로나 이후, 그죠? 최저치를 형성하면서 나름, 그죠? 노동시장의 과열을 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국채금리를 하락시킨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매세가 들어왔는데,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AI다. 그죠? 엔비디아. 그리고 빅7 기업이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메타. 이런 7개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 8월의 월봉은 아랫꼬리를 단 음봉이지만 그죠? 양호한 5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조정을 잘 보인 모습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미국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그죠? 거래세, 인지세를 50% 인하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땜질 처방이죠. 자, 여기서 이 차트에서 딱 보시면 2023년 1분기 중국이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279%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아세요? 50% 조금 넘는 부분인데 거기에 중국 지방부채 추이도 2015년부터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처방이 놓이지 않는 한, 그 근본적인 부분을 처방하지 않는 한 단편적으로 찔끔 금리나 거래세이나 이런 부분들로 중국 시장이 급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자, 중국 디플레이션 압력과 망명 신청자 수.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냐면 이 중국의 팬데믹 이후 내수나 수출입 절벽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죠? 소매 판매점 가보면 텅텅 빈 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 부분이 국내에 들어오고 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에 의한 일정 정도 우리나라가 떡고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 쫓아가서 매수하는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시진핑 집권 2012년부터 정치적 망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막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중국 내 미국, 서방 국가의 탈중국 공급망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죠? 자국민조차도 망명하는 부분이 더 늘어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 사회적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진행돼야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하염없이 떨어지겠느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중국의 지금 위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버블 붕괴 당시 일본 토지 가격이 하락한 부분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주택 가격이 하락했었던 부분 그리고 중국의 지금 부동산 위기 중국 대도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 지금 이 차이를 보게 되면 리만 브라더스 때가 가장 위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계속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중국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부분을 크게 진행하는 부분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들 일본이 버블 붕괴하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주가가 엄청 내려왔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대 때 저점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중국 부동산 위기도 이미 2023년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35% 올라오고 우리 시장 코스닥이 32% 올라가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비실비실했었던 거 이미 그런 그죠? 헝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비구이양까지 오는 부동산 위기, 이 잠재적 부분 거기에다가 글로벌 공급망의 이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중국만 부채, 부동산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인당 부채 현황으로 보게 되면, 그죠? 빠르게 증가하는 청년 빚,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인당 가계 부채 청년층이 20.4%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죠? 부채에 허덕이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 그죠? 자영업자 부분에 있어서 사실 코로나 때 그죠?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연장하고 상한 위해를 결정하고 하면서 엄청난 흐름을 갖고 갔었잖아요. 그죠?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을 막아줬던 부분. 그 대출 만기 연장 부분 일정 정도 이 78조 8천억 정도는 연장이 가능하고 하니까 큰 위험은 아니어도 그래도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필요로 하다. 왜? 가을 위기설 그때 가서 또 하지 말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그죠? 2.8% 증가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양호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의 국방 예산 부분이 증가폭이 너무 적다는 거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그죠? SOC 투자와 관련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했냐면 뒤에 할 얘기가 많아서예요. 제가 7월 5일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생산성 개선 주도 산업이 뭐냐? 그죠? 한마디로 AI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도별로 1990년대는 PC와 인터넷 혁신 기반으로 노동 생산성을 개선을 했고 2010년대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노동 생산성을 개선했고 그와 걸맞는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 그죠? 그럼 반면에 2020년대 들어서는 AI다. 미국인 AI, 인공지능 혁신 기반으로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는 부분. 그게 뭡니까?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것이 AI의 버블을 일정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엄청난 실적을 냈죠. 그죠? 예상도 높았었는데 예상보다 더 높은 이 데이터 센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흐름 부분, 뭐 월등한 부분, 이게 실적이 잘 나오면 그동안 비싸다라고 보여줬었던 부분이 뭐예요? PR이 내려오게 되죠. 그죠? 실적으로 반영해 주니까 70% 넘는 매출 총이익률에 이런 부분들이 8월 23일 발표됐고 발표된 날은 음봉을 맞았지만 그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엔비디아는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드러진 실적을 내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주요 소비재 주가 모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타겟이라든지 풋나커라든지 달러트리라든지 대부분의 이 소매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죠? 미국의 소매 부분에 있어,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하락하고 있다. 이건 개인들의 구매 여력이 일정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건 결국 경기에 대한 둔화 흐름. 사실 어제 발표된 미국 시장, 배드뉴스였죠. 그죠? 채용 공고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반면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 관련 주들은 실적이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대형 기술주,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 부분, 이쪽으로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레벨 자체가 단기 상승에 부담이 됐을 때는 다소 조정, 이런 반복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타 섹터는 그와 맞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더 떨어지긴 미안하니까 일정 정도 반등했다가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엔비디아가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이 좋은 기업들이 그죠? 나름대로의 실적 부분을 가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경기가 계속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을 반영하니까 긴축을 늦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타 산업, 경기 민감 산업 부분들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이쪽 라인이 좋다고 미국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일정 정도 아실 필요가 있고,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성장주와 가치주,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 리스크가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리스크.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가 내려오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또 위안화 약세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도 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지만 미국 주도의 신공급망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화, 그런 가운데에서 이머징 마켓의 중국의 대안으로 우리의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익스포저가 높은 업종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 우리나라 큰 기업들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게 되면 미주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걸 2020년부터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중국 매출 비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모습이고, 그죠? LG전자도 그죠? 미주 매출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죠? 중국 매출 비중은 2017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고 현대차,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산업의 변화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야,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3분기 성장률 추정치도 5.9% 도달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견조한 미국 경기면 우리나라도 낙수 효과, 떡고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왜 그 부분을 미국처럼 반영하지 못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경제지표 라인 부분은 안 좋으니까 그죠? 3분의 1 수출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안 좋고 거기에 실제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하늘색 부분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역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니까 경기 민감. 이쪽 라인 부분들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IT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좋다고 하지만 한국 수출 역시 IT 쪽 라인 부분은 안 좋은 부분, 이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그러면 2022년 작년과 지금 2023년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서는 비중이 늘어나고 어느 쪽에서는 비중이 줄어드는지, 그죠? 비중이 늘어나는 쪽이 순위가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마찬가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이쪽 라인 부분들은 2023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는 작년보다 내려가 있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가전이나 무선 통신 기계 이런 쪽 부분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도표로 보시면 그죠? 한국의 품목별 수출 증가율에서 반도체와 무선 통신 기기, 컴퓨터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섹터 부분에서 구조를 면치 못하는 거죠. 다만 이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그죠? AI와 연관된 부분 이런 쪽은 강세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의 차별화가 무진장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현대차가 연말 시속 80km 자율주행 레벨 3 다 하실 거고, 그죠? 일본 혼다와 독일의 벤츠 시속 60km밖에 안 됐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라닉스라든지 조그마한 기업들이 막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실제 가장 큰 수혜라고 본다면 저는 현대 오토에버라고 봅니다. 그죠? 다른 쪽 라인 부분, 캠트로닉스니 이렇게 조금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왜 어렵냐면, 그죠? 이런 기사도 어젯밤 갑작스럽게 탁 나와서 아침에 갭상승을 확 뛰어들어가게 되면 그죠? 쉽게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면 경제 뉴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차 전지가 좋다라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때는 특히 테슬라가 급등하고 이럴 때는 2차 전지를 매수하러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그걸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스가 나와서 급등했다고 내일 또 쫓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또 순환 흐름에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지금 다 하고 싶은데, 그죠?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있다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그죠? 이 포털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고 김기수를 치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그죠? 사진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6시 10분에 지금 난이도가 높아진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잘못 매매를 하면 더 계좌가 힘든 몽당연필 같은 흐름이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